자, 고등검시 2013년 1회 국어 19번부터 22번까지 봅시다. 일단은 지문이 좀 길죠? 읽어보니까 이청준 씨네요. 이청준. 춘이라고 읽지 마세요. 청준이십니다. 청준. 눈길이라는 작품이에요. 눈길. 소설이겠죠? 뭐 수필은 아닐 테니까,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등장인물을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노인에게 옛집을 상기시켜드리는 것은 당신의 불편스러운 심기를 주저앉히기보다는 오늘을 더욱더 비참하게 느끼게 만들고 있었다. 자, 어떤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노인한테 옛집을 상기시켜드리는,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중입니다. 그죠? 있었다. 집을 고쳐 짓고 싶은 그 은밀스러운 소망을 자꾸만 밖으로 후벼대고 있었다. 아내의 목적은 차라리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았다. 자, 집을 고쳐 짓고 싶은 그 은밀스러운 소망. 지금 현재까지는 이 소망의 주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뭐 노인인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등장하고 주인공의 아내가 있고 아마, 그죠? 그 다음에 노인이 있겠네요. 그쵸? 이 주인공이 지금 나고요. 1인칭 지금 시점인 것 같은데 좀만 더 읽어봅시다. 아내에 대한 나의 판단.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나왔죠. 그럼 이건 내가 쓰는 글입니다. 내가 쓰는 글. 맞습니까?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이겠죠. 1인칭 관찰자 시점 혹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일 수도 있는데 한번 계속 봅시다. 자,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라고 돼 있네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 노인은 지금 보니까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되겠죠. 자,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옮겨 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 들여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아지지 않아요? 하면서 이렇게 작은 어머니의 방, 시어머니의 방에 이만한 옷장이 들어와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낼 데가 없음을 지금 이 아내가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오던 바로 그것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바로 옷괴 이야기였다. 옷괴래요. 옷괴. 옷을 넣는 괴짝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걸 쓰지 않는데 옛날에 할머니 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상자 같은 데 내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 자물쇠가 이렇게 채워져 있고 약간 이렇게 오래된 이런 어떤 함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거. 자, 이런 게 옷괴겠죠? 확실하진 않습니다. 선생님도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17년, 18년 전 고등학생 1학년 때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자, 지문 하나 늘어났어요. 자,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정답이 뭡니까? 이거 맞추면 줄여줄게요. 네, 뭐요? 5초. 제 술버릇 전사는 형이 전답을 팔고 손사를 팔고. 정답이 뭐예요? 전답은 그거죠. 뭐요? 이거. 그렇죠. 정답. 자. 전자담네? 아, 진짜. 독서를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전답이라고 하는 건 논과 밭을 얘기하는 거죠. 밭전자잖아요. 절대 못 맞을 거. 자, 전답과 선산. 선산은 뭡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집에 있던 재산을 다 팔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죠? 그러니까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있는 대로 다 팔아 제낀 것 같아. 그죠? 네. K시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아보고 싶어 옛 살던 마을을 찾아가 보았다. 그 당시에 나는 보세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나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나는 지금 고향에 있었어요? 아니요. K시. 어떤 대도시에 있었네요. K시는 어딜까? K시? 광주 정도겠죠. 광주. 맞습니까? 자, 뭐 그래서 어쨌든 K시 대도시에 있었던 나는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었는데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싶어 옛 살던 마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식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었으니까. 집을 팔아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골목을 들어서니 역시 사정은 K시에서 듣고 온 대로였다. 자, 내가 겨울방학을 보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집을 봤더니 집은 텅텅 비어 있었고, 그죠? 네.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텅텅 비어 있었어요.
자, 식구들은 어디로 간지 간 곳이 없었다.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 간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누님을 말을 들으니 뜻밖의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노인? 아빠 아니요?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 내가 누군디? 자, 보세요. 전라도 스토리 나오죠? 그러니까 K씨는 광주라는 게 조금 더 확실해지죠. 여기가 어디냐? 내가 누군디 내 집 앞을 골목을 이렇게 스승이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자, 사투리가 물씬 지금 풍겨져 나오고 있죠.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다.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날 밤 노인은 여전히 계속 노인이라고 하네요. 또 옛날과 똑같이 옛날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옛날에 이 노인이랑 같이 살았나봐요. 그죠? 똑같이 저녁을 지어내왔고 거기서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K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노인은 거기서 마지막으로 내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당신과 하룻밤을 재워 보내고 싶어 새 주인의 와,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집은 이미 팔렸어. 빈집이라서 새 주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먼 데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이사 올 사람한테 양해를 얻어서 아들 밥을 해먹었네. 가슴이 막 짠하다. 그죠? 실화 아닙니까? 싫어해요. 싫어요? 네. 자, 그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언젠간 내가 다녀갈 때까지 내게 하룻밤만이라도 옛집의 모습과 옛날 분위기 속에서 자고 가게 해주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었다. 그러니까 나는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다듬며 와, 먼지를 털고 와, 내가 언제 올지 몰랐으니까 집이 팔리는 그 순간부터 계속 집을 청소했던 거야.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다 이불 한 채와 옷괴. 그러네. 그러니까 집은 팔렸지만 내가 언제 오더라도 이 집이 팔린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안방 한쪽에다가 이불과 그 옷괴 하나를 옛날처럼 그대로 남겨두고 있었다. 왜? 내가 오면 재우고 먹이려고. 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시인해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옷괴 한 가지나마 옛집 살림살이의 흔적으로 남겨서 나의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한 내력이 숨겨져 온 옷괴였다. 그러니까 이 노인은 어머니 맞네요. 근데 왜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이 소설을 모르니까. 아마도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정말 자기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엄마일 수도 있고 아니 이혼한 엄마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원망하고 있는 어떤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엄마라고 부르기 싫고 그냥 노인이라고 불렀는지도 몰라요. 근데 네. 사실 노인이 남자인 줄 알았어요. 아빠인 줄 알았어요. 여성은 노인 아닙니까? 그니까요. 노인이면 남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냐면 노인은 늙을 노자잖아요. 사람 있자란 말이에요. 늙은 사람이란 뜻인데 늙은 사람이 왜 남자밖에 없습니까? 그니까요. 그렇게 자세하면은 지문 하나 추가합니다. 똑바로 안 한대. 아니 이게 자, 보일까 보세요. 자,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시점이 교차되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2번. 시점이 교차되진 않았죠. 한 명이 계속했죠. 역순행적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그죠? 지금 사건, 지금 주인공 아내가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그 좀 괴짝 좀 빼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용 하면서 옛날이 회상된 그 사건. 그죠? 그러니까 2번이겠죠. 맞습니까? 네. 자, 위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고등학교 때 집을 떠나 있었죠. 형 때문에 집안의 경제력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그쵸? 다 팔아제꼈으니까. 자, 아내와 노인 사이는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절대 아니에요. 갈등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좀 치우시죠? 어머니? 하면은 아이고 좀 안 치우면 안 되겠냐? 아니 좀 좁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렇게 versus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노인은 집이 팔린 사실을 처음에는 아들에게 숨기려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자, 나는 알고 있어요. 선생님, 이미 숨기려 하지 않지 않았나요? 이미 주인공이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대가 열심히 안 읽은 게 주인공은 알고 있었고요. 엄마는 이거를 걔가 아는지 모르고 있다고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튿날 새벽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보면 이튿날 새벽 밑에서 세 번째 줄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서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시인해 온 노인.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 약간 늙은 노모의 입장에서는 집이 팔렸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옷꿰도 두고 이불도 두고 밥도 거기서 해지어 먹이고 잠도 재웠던 거야. 하지만 주인공은 그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옛날 같지 않았던 걸 알아차렸던 거고, 그리고 이 노인은 그제서야 이제 하룻밤 재웠으니까 새 주인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 주인공한테 얘야 사실 이 집이 팔렸단다 그제서야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추려고 한 거죠. 맞습니까? 자, 가에 담긴 노인의 심정으로 적절한 것은 집안의 아들을 드리기. 자, 일단 가부터 볼게요. 여기가 어디냐? 내가 누군디?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이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가 어디냐? 네 집 아니냐? 원래 네 집이 아니냐? 너가 누군데? 너는 이 집의 아들 아니냐? 네가 누군데 네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야 된단 말이냐? 여기 네 집이니까 들어가야 되지 않냐? 왜 앞에서 멀뚱멀뚱 어줍잖이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빨리 이제 싸게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심정 꺼려하는 건 아니죠. 예, 가슴이 아프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거 진짜 눈물 나는 소설이네. 자, 기억부터 리을까지 담고 있는 의미로 적절한 것이죠. 자, 기억 옷꿰겠죠? 네. 아닌가? 아닙니다. 아, 하룻밤이구나. 네. 자, 기억 아내와 어머니 간의 갈등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말도 안 돼. 자, 니은 저녁밥 친척 누님에 대한 어머님의 원망 아니죠. 넘치고 있죠. 원망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디귿 이사 아들을 잊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 무슨 말도 안 돼. 자, 그 다음에 옷꿰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그죠? 아들이 와서 하룻밤을 머물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결론은 치우지 엄마가 않았다. 살고 있네 지금. 그렇겠네요. 근데 그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굉장히 읽어보고 싶은 소설입니까? 아니요. 네, 아닙니다. 난 이게 슬픈 거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